저 같으면 안 삽니다. 왜요? 그 업무용이나 사업용 이 빌딩에서도 사실 그렇게 제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딩 지영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강남에서 건물로서만 봤을 때 최상급지 1등을 꼽자면 어디를 꼽으실 건가요? 일반적으로 강남을 상징하는 테헤란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남대로가 있죠. 그리고 이제 도산대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제 큰 대로를 이제 저는 상급지라고 이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동으로 치면 어디가 제일 1티어예요? 순위를 굳이 꼽자면은 이제 청담동이 이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신사동,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삼성동, 뭐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서초구는 아예 껴있지 않네요? 서초구도 껴있죠. 서초구도 그 강남 대로를 끼고 있고 그 왼쪽으로는 이제 서초동, 반포동, 잠원동 이렇게 이제 위치해 있거든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우측에 있는 신사동, 논현동, 역삼동, 도곡동과 함께 서초구도 그렇게 같이 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으로 넘어가서 이제 교대역이나 남부터미널역 이쪽도 이제 괜찮죠. 서초동도 꽤 커요. 맞아요. 네. 오늘은 저희가 밸류맵을 보면서 지난 거래 사례라든지 평당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말씀드렸던 청담동에 왔습니다. 청담동. 청담동은 요렇게가 이제 지금 5개 블록이 현재 지금 있죠. 그럼 이 5개 블록 중에 어디가 가장 좋아요? 제일 좋은 데가 이 압구정 로데오 역을 끼고 있는 이곳이 꼬마 빌딩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하고 상업이 주로 많이 껴있기 때문에 이 뭐 맛있는 맛집, 편집샵, 명품샵 이곳에 이제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청담동에 놀러 온다 그러면은 이 지역으로 이제 가서 놉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지역 같은 경우 한강변을 끼고 있는 청담초, 청담중학교가 있는 이 블록 같은 경우는 고급 빌라가 많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이 굉장히 이제 활발한 곳이죠. 이곳에 이제 대표적인 곳이 그 JYP가 이제 있었잖아요. 저희는 이곳을 JYP 블록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이 블럭에 있는 제일 좋은 고급 빌라가 이제 PH119였는데 이제 최근에 또 에테르노 청담이 이제 입주하면서 이쪽이죠. 고급 주거가 들어섰죠. 왜 이 청담동 우측 블록에는 다 고급 빌라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쪽 같은 경우가 그 예전에 대형 연예 기획사들이 이곳에 다 포진이 돼 있었어요. 그 JYP가 있었고 그리고 FNC가 있고 그 다음에 SM 엔터테인먼트가 이 한강변 쪽으로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소속된 연예인분들께서 이 지역에 다 사셨습니다. 거기를 이제 매매해서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 회사에서 렌트를 얻어줘서 그렇게 사셨던 분들도 계시고 미용실이라든지 뷰티샵들이 여기 다 있어서 연예인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로 일단 미용실부터 갑니다. 머리하고 메이크업하고 그러고 이제 스케줄을 움직이시죠. 여기서 바로 올림픽대로를 타고 여의도로 갑니다. 이제 그런 시기였죠. 요즘에 이제 새로운 고급 주거 브랜드가 많이 생겨났는데 옛날에는 상지가 최고였잖아요. 맞아요. 상지의 그 정말 1차부터 10차까지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네. 상지 리치빌이라는 곳이 있고 상지 카일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아이파크가 있고 센트럴 아이파크가 있잖아요. 하이엔드 브랜드입니다. 상지 카일룸이 들어갔다. 그러면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됐었어요. 이제 상지 같은 경우는 강남 사람들만 알죠. 저도 강남 와서 이걸 처음 알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상지에 사는 게 꿈이었는데. 상지 지금도 사실 지금도 엄청 꿈이죠. 꿈이죠. 제가 작년에 찍은 영상에 상지 칼룸 3차 살고 싶다고. 네, 부의 상징이죠.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뭐 PH라든지 에테르노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큰 하는. 꿈이어가지고. 너무 커요. 사실 그건 너무 커요. 네. 그럼 지금 대표님들 생각하기에 압구정 로데오 쪽이 가장 베스트고 꼬마 빌딩으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인 거예요? 꼬마 빌딩으로만 쳤을 때 이제 이 청담공원 블럭 여기가 이제 고급 주거가 이제 사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주거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은근히 학원들이 많아요. 좀 좋은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치원생이거나 초등학생이거나 여기까지는 이제 이 블럭에 있는 학원을 보냅니다. 학원 가는 아니지만 블럭에 여기 집들이 얼마 없어요. 이 블럭에서 제일 유명한 건 이제 동영파라고 또 그렇죠. 이제 그리고 어퍼하우스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고급 주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청담공원이 있잖아요. 청담공원에 저게 있어요. 스포피아가 있어가지고 인도 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레슨을 받으시고 청담 스포피아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지대가 높고 공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주거로 최상이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여기 좀 고급 주거가 많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세 번째라고 제가 이제 칭하고 싶은데 여기는 순수하게 다 주거용 부동산만 있기 때문에 꼬마 빌딩으로는 말씀을 안 드렸었던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청담자이, 레미안, 로이뷰, 그 다음에 청담 삼익을 네. 지금 현재 부시고 재건축을 하고 있는 청담 르엘, 롯데캐슬의 하이엔드 브랜드죠. 여기도 이제 입주가 되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좋아질 예정이죠. 네. 그리고 이제 청담동의 마지막 이제 영동고등학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꼬마 빌딩으로 치면은 이 청담자 이쪽보다는 사실 여기가 조금 더 활발하지 않나. 근데 저는 사실 여기를 여기 또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이 보면 또 욕할 수도 있는데 저 같으면 안 삽니다. 왜요?
제가 역삼동도 역삼동 나름이라고 하고 청담동도 청담동 나름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꼬마 빌딩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도산대로 북쪽의 두 블록은 꼬마 빌딩으로서는 최상이다. 대로변에 있는 도산대로 그 대형 빌딩도 최상이다. 하지만 남쪽에 포진해 있는 이제 근린공원 쪽은 주거로서 최상이지만 이 영동고등학교가 있는 이 블록 같은 경우는 주거로서도 사실 저는 이제 별로고 그 업무용이나 상업용 이 빌딩으로서도 사실 그렇게 제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업무보다는 상업이 일단 주로 많습니다. 주로 어떤 업종이 많냐면요. 웨딩에 관련된 업종들이 많습니다. 여기가 골목이 일단 좁아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언덕이 너무 심합니다. 주차라든지 그리고 역에서 직원들이 출퇴근할 때 이게 일단은 언덕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아요. 오래된 구옥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빨간 벽돌 옛날에 맨션이라고 하죠. 맨션 같은 집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101호 주인 따로, 102호 주인 따로, 103호 주인 따로 이런 식으로 한 빌라에 주인이 12명이 있고 개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지형 같은 경우는 암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상업용은 웨딩이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안쪽으로 이면에 들어가 보면 한복집 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업 헤어하는 집 많고요. 그런 집들이 다 여기 포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블록은 어쨌든 살기도 좀 그렇고 내가 여기서 회사를 운영한다. 이것도 좀 개인적으로는 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제 주인분들이 이거 보고서 이제 댓글로 이제 네가 뭔데 감히 이럴 수 있지만 실사용자로서 왜냐면 골목이 너무 좁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사실 PM플러스 뒤쪽으로는 그래도 이면까지는 그래도 그럼요.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 가운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 블럭에서 제일 좋은 데가 이제 PM플러스. 우리 이수만 회장님께서 그 예전에 그 펜트를 갖고 계셨던 그곳이죠. 부티크 모나코와 청담동엔 PM플러스 이 두 개가 쌍벽이었어요. 그 강남역의 부티크 모나코는 안성기 씨가 이제 거기를 분양받아서 이제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PM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청담동 쪽에 계시는 이제 유명 연예인분들이 이제 많이 매입을 하셔갖고 되게 유명했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음악 빌딩 이런 게 붐이 아니었었고 고급 주거, 나 어디 산다, 나 어디 갖고 있다 이게 사실 완전히 자세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지나서 하이엔드 아니고서는 PH 갖고 있다, 에테르노 갖고 있다, 나인원 한남 갖고 있다, 뭐 더힐 갖고 있다 이거 아니면 이제 명함도 못 내밉니다 사실. 시그니엘이 빠졌네요. 시그니엘도 있습니다. 예, 오피스텔 3대장이죠. 네. 최근 3년 동안 거래된 평당가만 이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블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블럭을 보니까 22년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됐는데 22년도 당시에는 근데 제가 거래가 왜 없나 지금 생각을 해봤더니 청담동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 이렇게 4개의 동에 있는 건물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꼬마 빌딩 혹은 이제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을 하려면은 구청에 허가를 받고 샀었어야 됐었어요. 야, 이제는 주거용 부동산에 한해서만 허가를 받고 이제 사야 되고요. 상업용 부동산은 이제 허가를 안 받고 사도 됩니다. 다음 편에 신사동을 찍을 건데 신사동이 그만큼 이제 거래가 많았죠. 청담동을 거래하지 못하니까 이 신사동이 거래가 많이 되는 풍선 효과. 진짜 오랫동안 신사동이 그래서 급부상했었고 근데 신사동 제가 와보니까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지금 22년도 같은 경우는요. 와, 대로변에 있는 빌딩이 평당 5억 3천에 1667억에 네, 22년 12월에 거래가 됐어요. 꼬마 건물들은 이제 평당 1억 4천. 노후주택이 네, 이제 거래가 됐고요. 102억이다. 와, 세네. 북도로라서 굉장히 좋죠. 이점이 많고. 지금 가보면 뭐 아마 건축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사도 안쪽으로 있는 진짜 이 구석에 들어가 있는 일반적으로 안 사잖아요. 이런 건물도 8,500에 매입이 됩니다. 예전에 이제 그 JYP가 있던 이곳, 네. 던킨 도너츠 있던 자리. 네, 예전에 여기 JYP가 있을 때 일본인, 중국인 그 진짜 팬분들이 이 동네를 다 먹여 살렸었습니다. 던킨 도너츠 앞에도 나름 그 자리에 그 서열이 있었어요. 팬클럽 중에서도 좀 등급 높으신 분들께서는 명당 자리, 이하 임원진들은 안쪽, 그리고 이제 짬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주변. JYP가 네, 진짜 이 동네를 먹여 살렸었죠. 23년 거래를 보겠습니다. 23년은 대로변 쪽은 이제 거래가 없습니다. 다 이제 이면 안쪽만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이제 1억 4천, 1억 9천, 그리고 2억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4년도를 봐보시면은 네, 1억 3천, 1억 2천, 1억 2천, 8,200. 너무 안쪽에 있는 땅들이 1억 초반에서 중반까지 지금 현재 거래가 됐고요. 와, 얘는 뭔데 지금 1억 3천에 이렇게 거래가 됐지? 와. 근데 잘 사셨어요. 네, 이거 너무 잘 사셨다. 24년도에 80억에 7월에. 평당 1억 3천에 이거 진짜 잘 사신 거예요. 와, 이거 대박입니다. 안쪽에 있는 땅들은 이제 어느 시기든 간에 이제 8천에서 1억
그 중반 사이까지 왔다 갔다 했었고 정상적인 땅들은 이제 1억 초중반에서 2억까지 이제 올라갔다. 네, 라는 거를 이제 이 거래를 보면서 실사례를 보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지금 청담동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게 설정된 게 풀렸잖아요. 지금 정확히 풀린 건 아니고 아직 허가 구역인데 상업용만 풀렸습니다. 주거용은 아직까지 허가 구역입니다. 그럼 꼬마 빌딩은 이제 거래가 되는 건가요?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담동이 규제로 인해서 신사동이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사동이 평당가가 평균적으로 대략 얼마 정도까지? 평당가가 오래된 구축 기준으로 해서 한 1억 5천에서 1억 6천 정도 합니다. 신축이 아닌 꼬마 빌딩이라고 하더라도 자리에 따라서 1억 6천에서 2억 초반까지 하고요.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2억에서 2억 초반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이면에 있는 꼬마 빌딩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대로변이라든지 바로 이면에 있는 먹자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비쌉니다. 신사동에 지금 평당가의 변화를 불러일으킨 곳이 압구정 로데오가 있습니다. 최근에 평당 일종인데 불구하고 평당 3억에 거래가 됐어요. 이쪽 청담동보다 훨씬 더 비싸게 거래가 됐습니다. 신사동이. 신사동이 크면 청담동도 질 수가 없잖아요. 청담동은 그럼 이제 얼마까지 더 갈 거라고 보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신사동 압구정 로데오가 지금 평당 3억을 찍었잖아요. 거기는 물론 이제 특수 지역이기는 합니다. 근데 청담동도 제가 1번으로 꼽았던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억이지만 네, 뭐 2억 중반을 찍고 3억까지도 가지 않을까. 왜냐면 한정판이에요. 물건이 안 나와요. 그런 곳들은 사람들이 돈은 있는데 사고 싶고 살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 한정판. 네, 그리고 그곳들이 보면은 땅들이 꼬마가 없어요. 다 큼직큼직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가 큽니다. 물건도 사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 영동고등학교 블록에 있는 거래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3년 동안 21건의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이 블록도 재밌는 게요. 남쪽 같은 경우는 역을 2개 끼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역과 청담역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하단 요 부분까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일종이 시작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애매하다는 게 이 안쪽이에요. 요 바운더리가 언덕심하고 골목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도산대로 남쪽입니다. 이 바로 남쪽에 있는 이면까지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도산대로의 거의 뭐 형제라고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선 이제 거래가 일어난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딱 요 안쪽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북쪽과 바로 남쪽 이렇게만 딱 일어났네요. 우선 남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에 아주 자랑스럽게 하셨네요. 여기 김진영 대표님. 진짜 여기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신축도 잘하셨고 임차인분도 토임차로 잘 들어오셔가지고. 여기가 10m 도로에 진짜 평당가 엄청 싸게 거래를 했죠. 최근에 이제 우리 건물주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너무 고맙다고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네, 진짜 너무 뿌듯한 사례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쪽 주변 보시면은 이제 23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1억 2천, 1억 4천, 그리고 1억 9천. 그리고 대로변이 22년도에 2억 5천에 이제 거래가 됐고요. 바로 이면이 1억 6천. 24년도 1월에 거래가 됐네요. 되게 잘 샀네. 엄청나. 이거 대로변도 2억 5천이면 저는 이 역세권에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23년도로 이제 넘어가서 평당 2억 2천, 1억 7천, 그리고 2억 2천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됩니다. 24년도에 보면은 이제 2억 3천, 1억 8천, 1억 2천, 뭐 9,700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 지어야 될 부진 거죠. 평당가 보시면 23년도와 24년도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서히 완만하게 이제 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래도 청담동은 청담동이다. 진짜 이렇게 비싸게 1억 거래가 이하가 잘 없네요. 되네요. 네, 1억 이하가 없어요. 청담동 꼬마 빌딩 시세가 어떤지 이런 걸 좀 알아봤는데 청담동과 신사동 이거를 비교를 하면은 팽팽하게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청담동이 토지거래 허가 지정 때문에 많이 눌려 있었을 때 우리 신사동이 급부상을 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거래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신사동과 대적할 곳은 네 청담동밖에 없고 청담동과 대적할 곳은 신사동밖에 없다. 그 다음번에는 이제 신사동을 한번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걸로 콘텐츠를 촬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재밌는 사례들이 많으니까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